이렇게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괜찮은 건가요? 일단 통증이라고 하는 자체가 네. 여기가 망가졌으니까 이것을 고치라고 하는 신호예요. 근데 망가진 부위가, 다친 부위가 회복이 됐는데도 계속 고치라는 신호를 내면 잘못된 거잖아요. 네네. 그때부터는 우리가 병으로 진단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김숙 씨 같은 경우 교통사고가 났잖아요. 네. 교통사고가 나서 손상된 부위에서 염증이 생기는 게 2, 3일째부터예요. 그러니까 아픈 게 맞아요. 그럼 3주가 지나면 회복돼야 돼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손상된 것 자체가 머리에 신호를 보내서 아프다는 신호를 계속 한 게 장기적인 통증으로 남아버리니까 지금은 목에서 내려오는 팔의 통증과 등의 통증이 되는 것이고 그 부위가 점점 넓어지는 거잖아요. 김숙 씨 같은 경우에는 빨리 치료를 해야 번지는 거를 막습니다. 그러면 오래 방치했을 때 문제가 되는 통증이 있다는 얘기인데 만성 어떤 종류의 통증입니다. 통증인가요? 예. 3개월 이상 특정 부위의 통증이 지속되거나 일정 시간이 지나도 좋아지지 않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범위가 넓어진다. 그게 섬유성 근통입니다. 이 병은 3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울증이나 불안증과 같은 감정적인 변화가 반드시 있어요. 감정. 그 다음에 두 번째 소화장애라든가 문실이라든가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난다던가 설사나 변비가 반복된다던가 그다음에 머리칼이 잘 빠진다던가 이런 자율신경계 증상. 그다음 세 번째는 전신 이런 부위의 통증. 이것이 다 있을 때 우리가 섬유성 근통이라는 진단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매우 흔한 병입니다. 그럼 섬유성 근통 말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 이렇게 꼬집으면 이게 1000배나 10,000배, 10만 배 아프다는 걸 상상해 보셨어요? 바람만 불면 전신이 까무러지게 아픈 통증을 아세요? 만성 복합성 통증 증후군이거든요. 병이 희귀병에 속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희귀병에 우리나라에도 속하죠. 지금 걸리신 분들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모든 사람에게 오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한 사람에게 오는데 아직도 어떤 사람에게 오는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성 통증이 굉장히 아프고 위험한 건데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몸살 걸렸을 때도 통증 네. 있잖아요. 이것과 만성 통증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이규 있을까요? 교수님이. 보통 이제 우리가 몸살이다 그러면은 뭐 감염이건 다쳤건 금방 좋아지죠. 근데 이제 3주 이상 통증이 지속된다 그럼 반드시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되고요. 진찰을 받았는데 진단명이 뭐 특별한 문제가 없다 그러면 뭐 간단하게 마사지요법이나 운동요법으로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3개월 이상 통증이 없어지지 않고 해결이 안 된다. 그럴 때는 약물요법을 포함한 적극적인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 가기 전에 이게 내가 만성 통증인지 아닌지 체크할 수 있는 네. 방법을 알려주신다고요? 일반적으로 감작이 잘 되는 연료골대 부위 중에서 11군데 이상이 압통점이 느껴졌을 때 우리가 섬유성 근통이라는 진단을 하게 되죠. 18군데 중 11군데 이상이 아파야 이제. 그럼 직접 좀 우리 보여주세요. 원장님께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나가서 네. 네. 네.